연금 제2탄. 이제 연금 운용을 해보자. 연금 하나만 잘 운용해도 노후 걱정 절대 없습니다. 굳이 주식 투자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 하나만 잘 운용해도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퇴직연금만 잘 운용해도, 개인연금만 잘 조정해도 충분히 윤택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연금 1탄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하신 분들, 개인연금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I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을 DC형 연금 저축을 운용하시는 분들, IRP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자본주의의 특성상 자산은 끊임없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 퇴직연금을 DB형으로 둔다거나 연금 저축을 보수적인 예금 상품으로만 하는 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왜요? 연금이란 건 결국 10년, 20년, 그리고 3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자산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커집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화폐는 끊임없이 발행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석유, 금, 은의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안 오른 게 있나요? 특히 발전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빨리 올라갑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이건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한 변하지 않을 숙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금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갈 곳에 넣어두고 중간에 조금씩만 조정해 주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나의 미래가 편안해지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하십시오. 연금은 장기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만 하는 것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의 비율을 70%, 80% 이상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주가가 떨어지면 자산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면 어쩌나요?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비율은 안전성 자산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30대다 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이어도 되니 주식 60%, 채권 35%,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5%를 두십시오. 그런데 50대에 가까우시고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주식에 40%를 넣으시고 채권에 50%,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10%를 넣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가 넘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식에는 20%를 넣어서 안정성을 찾으시고 채권의 50%,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30%를 넣어 수령액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성향에 맞추어서 비율을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리스크가 커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로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꼭 정해서 투자해 보라는 겁니다. 포트를 정해서 하면 좋은 것이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만 100%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가의 급격한 하락, 세계 경제 위기 때 분명히 많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금이란 건 장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정해보시고 이 다음에 정해야 할 것은 어떤 ETF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ETF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것에 투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연금도, 퇴직연금도, IRP도 미래에셋에 하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은 ETF를 취급하거든요. 삼성자산운용이나 KB자산운용 등 타사 ETF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ETF 중에 어떤 ETF를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령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당연히 그 시장에 대한 공부를 미리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비만 ETF라고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ETF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IRP에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ETF를 찾아보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때 ETF 3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아래 3가지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총보수, 그리고 주요 투자 기업입니다. 사실 그 외에 운용 시작일이 언제인지, 배당률은 어떻게 되는지, 추적 오차율은 어떻게 되는지, 하루 평균 거래량 등을 보면 더 좋지만 이런 건 천천히 하시고요. 우선 시가총액, 총보수, 그리고 주요 투자 기업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은 클수록 좋습니다. 운용 금액이 클수록 안정적이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나오기도 좋습니다. 거래가 잘 되죠. 특히 돈이 많이 몰린다는 건 유명세도 있지만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돈이 되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자에게 돈이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나에게 돈이 몰리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총보수, 곧 ETF 수수료입니다. 총보수는 당연히 작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를 보고 투자를 하기에 작을수록 더더욱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1, 2년 하면 수수료가 커도 크게 상관없지만 장기를 보면 엄청 크게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적은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ETF를 검색해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리스트와 비율을 보고 투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봅니다. 삼성자산운용에서 가장 먼저 출시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시가총액이 가장 크네요. 보수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다 비싸고요. 전 코덱스와 타이거가 좋아 보여서 전 이 2개 ETF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고 싶은 산업군이나 종목이 있으면 검색해보고 연구해보고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쉽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ETF들을 비교해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을 정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많이 봅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섹터를 확인해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어차피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석입니다. 쌀 때 사려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떠신가요? 쉽죠? 너무 오래 시간 들일 필요 없이 요즘 뭐가 안 좋다, 망했다 이런 얘기 들리시면 그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사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갑자기 올라가는 걸요. 그렇게 장기로 두면 등락은 좀 있겠지만 결국 좋은 수익률을 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믿으세요. 자산에는 언제나 등락이 있지만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